딸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썩은 피자 냄새 난다며 조롱당한 건 바로 김치전이었죠. 한 아이는 먹지 않겠다며 굶기 시작했고 한 노인은 먹지 못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의사들이 이 음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치전 한 장이 바꾼 미국 사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간병인 셰릴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인 박할머니께 배운 김치전을 딸의 도시락으로 처음 싸줬죠. 싸주면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병원 복도를 달리며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딸 조이의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이가 다쳤나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 상담실에 있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내 상담실에 도착하자 울음을 그친 조이가 보였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점심시간에 조이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교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상담 선생님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슨 냄새야? 피자 썩은 거 아냐? 라며 조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대요. 몇몇은 코를 막고 창문을 열라고 소리쳤고요. 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냄새나는 도시락 때문에 이제 학교도 못 갈 것 같아요.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던가요? 오늘 도시락은 특별하게 김치전이야. 박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시락을 들여다봤었죠. 냄새 좀 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 친구들한테 나눠줘도 좋을 정도로 맛있어.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외계인 음식이라고 했어요. 다들 절 괴물 취급했다고요.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문화 시대라면서 왜 음식 하나에도 이런 인종차별이 존재할까요? 피자, 타코는 괜찮고 김치는 안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조이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전 한 장이 우리 삶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딸의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조이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은 배 안 고파요라며 거르고 학교 급식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죠. 도시락은 아예 싸가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김치전 사건의 일시적인 충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어때? 냄새 안 나는 걸로 싸줄게. 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돈 주세요. 뭐 사 먹을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이의 얼굴이 점점 마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조이의 교복 바지가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조이, 바지가 너무 커졌네. 괜찮아요. 조이는 허리끈을 꽉 졸라매며 대답했죠. 이틀 후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셰릴 씨, 조이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어요. 지금은 보건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뛰쳐나와 곧장 학교로 달려갔죠. 보건실에서 만난 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조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좀 어지러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보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조이가 최근 너무 말라가고 있어요. 급식도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집에서도 그런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치전 사건 이후 조이의 식사량이 줄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조이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제가 준 간식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발견했죠. 그날 밤 조이가 잠든 후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청소년 거식증, 식이장애 초기 증상, 검색 결과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아서 걱정돼. 혹시 학교에서 누가 뚱뚱하다고 놀렸니? 조이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그냥 제가 먹는 거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김치전 냄새 때문에 다들 절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의 자존감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김치전 하나가 우리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죠. 조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내가 왜 따돌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내 딸의 건강과 자존감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조이의 식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새벽에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간병하는 박할머니가 갑자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박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병실에 도착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쥐고 계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일주일째 한국 음식 못 먹었더니 알고 보니 할머니의 아들 가족이 휴가를 떠나면서 할머니에게 서양식 냉동식품만 남겨두고 갔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걸 드시지 못하고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하셨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내 세균총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저는 할머니를 대신해 대답했어요. 된장국이랑 김치를 매일 드셨어요. 최근엔 그런 음식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이 이분의 장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던 거죠. 갑자기 식단이 바뀌면서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살아있는 약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드시던 발효식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생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병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딸은 김치전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거식증 초기 증세를 보이는데 박할머니는 김치와 된장을 못 먹어 병원에 실려왔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가슴을 쓰라리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이 발효식품이 박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온 보약이었다면 내 딸에게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병원에 김치전과 된장국을 가져가 박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는 하루 만에 안색이 돌아오셨습니다. 회진 온 의사도 놀라워했죠. 놀랍군요. 발효식품의 효과가 이렇게 빠르다니. 이런 사례는 논문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된장과 김치가 미국 병원에서 영양제로 인정받을 날이 올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하면 조이에게 이 사실을 이해시키고 다시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김치전의 냄새를 줄이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내 딸의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냄새가 적은 김치전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실험은 주방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퇴근 후 밤마다 레시피를 바꿔가며 김치전을 부쳤어요. 조이는 그런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죠.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김치전을 만들고 있어. 내가 학교에서 당한 일 때문에. 조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김치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2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김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양파와 부추를 넣고 반죽하는 방식이었죠. 냄새는 확연히 줄었는데 맛과 영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이, 한 번만 맛봐줄래? 조이는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이거 김치전 맞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그 순간의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냄새 없는 김치전, 이제 피자보다 인기 있을지도. 라는 제목으로 레시피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솔직히 몇 명이나 볼까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게시물이 조회수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혁명적이네요. 저도 해볼게요.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냄새 때문에 망설였는데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로서 정말 필요했던 레시피예요.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김치전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조이에게 말했습니다. 조이, 우리가 방송에 나갈 수도 있대. 그런데 조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절대 안 돼요. 친구들이 다 알아버릴 거예요. 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의미였죠. 제 마음은 순간 무거워졌어요. 알았어. 방송은 거절할게. 하지만 다음 날 푸드 블로거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김치전 레시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마치 물 밀듯이 관심이 쏟아졌죠. 이제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치전이 콘텐츠가 된 거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그저 유행일까? 아니면 미국 식문화의 진정한 변화일까?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으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의학 저널 편집자였어요. 셰릴 씨, 당신의 김치전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제 김치전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된 거였어요. 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딸의 점심 도시락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의학 저널 인터뷰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병원 영양학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셰릴 씨, 당신의 김치전 이야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박할머니 사례와 함께 김치와 된장의 발효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먹어온 음식인데 왜 지금에서야 과학적 관심을 받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최근 장내 미생물과 건강의 연관성이 의학계 최대 화두입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현미경과 분석 장비들이 즐비했고 박사 연구원들이 김치와 된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김치 속 유산균은 인공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훨씬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치와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효소들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된장과 김치는 살아있는 약입니다. 수천 년간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의학학술지에 발표되었고 과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 발효식품의 과학적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다뤄졌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식품의약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발효식품의 기능성 식품 등록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은 된장과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영양학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부터 먹던 음식이 21세기 최첨단 의학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박할머니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감기도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음식 문화가 첨단 실험실에서 재평가되는 아이러니.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것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가장 혁신적인 해답은 가장 오래된 지혜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조이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눈에서 호기심의 빛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싸준 김치전이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봅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저는 조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냄새 없는 김치전을 만들었는데 학교에 가져가 볼래? 이제는 아무도 놀리지 않을 거야. 조이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도시락을 준비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전뿐만 아니라 컬러풀한 주먹밥도 함께 넣었어요. 재료를 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작은 도시락이 내 딸의 자존감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땠어? 학교에서 돌아온 조이에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시카가 제 도시락을 보고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엔 무서웠지만 조금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맛보고 싶다고. 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냄새난다며 놀림거리였던 김치전이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니요. 다음 날 조이는 더 큰 도시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싸주세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 다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셰릴, 당신이 그 유명한 김치전 엄마군요. 우리 아이가 계속 김치전 얘기를 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도시락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이들의 식문화가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조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왜 처음엔 그렇게 놀렸을까? 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 단순한 대답에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거부감이나 편견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조이의 반 친구들을 위한 김치전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친구들에게 김치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김치전 파티가 있던 날, 조이의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셰릴 씨, 다음 주에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있어요. 혹시 조이가 한국 음식에 대해 발표할 의향이 있을까요? 순간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치전 때문에 울었던 딸이 이제는 학교 행사에서 그 음식을 소개하게 된다니요. 조이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이에게 선생님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발표해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조이는 발표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김치의 역사를 찾아보고 박 할머니께 전화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발표 대본도 직접 썼죠. 엄마, 발표 때 진짜 김치전도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발표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이가 무대에 올라가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 엄마가 만드시는 특별한 요리, 김치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조이의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김치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저희가 간병하는 한국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김치와 된장이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준 보약이라고 했거든요. 조이는 준비해온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며 김치의 유산균과 건강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휴대용 전기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이제 제가 직접 김치전을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김치전 마스터니까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반죽을 붓고 김치를 얹고 뒤집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곧 교실 안에 고소한 김치전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어요. 맛보고 싶은 분?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준비해간 김치전 조각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조이.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가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음식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엄마, 다음에는 김치찌개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도요. 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도시락 문제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박 할머니께 같이 배우러 갈까? 조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왜 지금껏 피자 만들기 수업만 했을까? 이제는 김치전, 타코, 커리 등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아이들이 배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조이의 발표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락해 왔어요. 셰릴 씨, 조이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년 교과 과정에 다문화 요리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조이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치전으로 문화를 잇는 모녀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이가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싶다고 했어요. 취재진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조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전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놀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죠.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지역 다문화 푸드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셰릴과 조이 김치전으로 문화를 잇는 모녀로 소개되어 부스를 운영하게 됐죠. 여기 와서 직접 김치전 만들어 보세요. 조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부스는 금세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조이는 전문가처럼 반죽 농도와 뒤집는 타이밍을 설명하며 방문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딸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푸드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혹시 다음 달에 열리는 K푸드 글로벌 페어에 미국 대표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열립니다. 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한국에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도시락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조이는 매일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박할머니께 배운 레시피들을 공책에 정성스레 적고 있죠. 엄마, 저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될래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사요. 웃으며 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놀랍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김치전 냄새 때문에 울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았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조이의 학교에서 최초로 다문화 요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물론 김치전이었어요. 조이가 보조교사로 나서서 친구들을 가르쳤죠. 가끔 생각합니다. 단 한 장의 김치전이 이렇게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세계화는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제시카가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서 김치전 파티를 연대요. 저보고 같이 만들어 달래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한 장의 김치전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혁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식을 통해 더 많은 다리를 놓아갈 거예요. 김치전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도전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